예, 안녕하세요. 이 조지아 현대차를 사상 최대 규모로 습격을 했죠. 예, 주유소 습격 사건이 아니라 현대차 습격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트럼프가 리자이밍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과 기득권 집단에게 너희 리자이밍 섬기고 살려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 그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해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4일이죠. 조지아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총 475명을 쇠사슬 채워서 연행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약 300명입니다. 첨단 기업 현장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많이 드나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에스타,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해서 혹은 이 사업 비자로 입국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불법이긴 합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손자나 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걔를 봐주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는 경우에 비자 입국 심사 때 이제 손자 손녀 태어나서 걔 돌봐주러 왔습니다라 그러면 쫓겨나요. 왜냐? 미국인이 보모로 유모로 취업할 기회를 박탈한 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딸집 방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또 솔직하게 웃으면서 손자 손녀 봐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엄격히 따지면 에스타 비자나 이 B1, B2 비자를 가지고 현지에서 이런 식으로 30일, 60일, 90일 눌러붙어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불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로 그냥 경고성이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로 그냥 싹 잡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급습한 거는 사상 최초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자, 일이 이쯤 되자 이 세계 언론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다룹니다. 독일 국영방송이죠. DW. 어리둥절한 그런 반응이에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 방금 화기애애하게 훈훈하게 잘 끝났잖아.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리자이밍이 트럼프를 구워 삶았다는 것은 마찬 헛소리다. 그리고 트럼프는 리자이밍의 한국에 대해서 매우 냉랭한 입장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특파원입니다. 네, DW 방송의 한국특파원이 하는 말입니다. The reaction also follows somewhat of a charm offensive.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was in the White House a week ago, lavishing praise on Trump. What has happened? Well, we don't know what happened in the background, but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o recall this meeting because just before Lee Jae-myu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d Trump met at the White House, Trump was angrily posting on Truth Social against South. 네, 그때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그렇게 썼었죠. 한국에선 숙청 혹은 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그것도 할 수 없겠는데? 이번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트루스 소셜에서 이재명 만나기 얼마 전에 밝혔던 그 메시지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요. Korea, but then within the meeting, the mood turned 180 degree. Lee Jae-myung, he read actually Art of the Deal, like Trump's memoir from the 80s, and basically was beating Trump with his own weapons. He was praising him to an extreme that was sometimes cringe to watch, but it worked. Trump suddenly avoided all the sensitive issues. They seemed to get along very well. But I mean, this charm offensive was very short-lived, so to speak. So apparently Trump's word, I mean, his friendly words did not count much only a couple of days later. So I think.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트럼프 비유 맞추기 전술, 참 오펜시브는 2, 3일 만에 끝났다. 약발이. 그리고 다시 이재명 방문 직전에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썼던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다. 그러니까 180도 바뀌었다가 다시 180도 바뀌었으니까 원위치 된 거죠.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에 썼던 그 메시지, 한국에선 숙청과 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나라와는 무엇도 도모할 수가 없다. 함께 도모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로 다시 원위치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언론이 이렇게 다루냐?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리자이밍 때문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리자이밍 때문이긴 한데 오디언스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냐. 리자이밍한테 메시지 던질 가치도 없어. 트럼프 입장에선.
쟤는 중국에 줄 선 애야. 운명이 정해진 애야. 쟤는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애야. 그럼 내 말은 누구한테 던지고 있냐? 한국의 기득권 집단과 기업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리짜이밍 섬기고 계속 살래? 그럼 미국이랑 비즈니스하지 마. 나는 리짜이밍의 꼬붕들하고 비즈니스하기 싫어. 그런 얘기가 이게 지금 그래서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강수 두는 것 같다. 이 사안 나오기 전에 이 상황 나오기 전에 제가 트럼프가 이게 강수를 두는 것 같다 한국에서. 저는 그러면서 그때 드린 말씀이 원래는 한국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지 않나. 승부를 북한과 중국 혹은 북한과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그랬었는데 요새 보니까 강수 두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번에. 그 강수가 이번에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강수의 청중은 리짜밍이나 더블당이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강수는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 보고 들어라, 누구 보고 해독하라 라고 던진 거냐.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과 기득권 집단에 던진 겁니다. 예. 미국의 메시지는 리짜밍과 더블당 노는 거라지 마음에 안 들어. 결국 그 메시지거든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죠. 그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한 컬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골수 친중이다. 얘는 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애다. 요번에 김민석 형 김민웅 씨인가? 그 사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미국 등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잠깐만.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있어요? 나 김문우 씨한테 진짜 묻고 싶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국가다. 라고 부를 만한 게 존재한 적이 있냐, 그 지구상에. 없거든요. 김민웅 씨의 혓바닥 속에서만 존재하지. 나는 김민웅 씨가 뇌수가 있는지 모르겠고 혓바닥이 있는지는 알겠어. 뭐 제가 김민웅 씨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니체가 말했어. 나의 천재성은 손가락에 있다. 뇌에 있는 게 손가락에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나의 천재성은 콧구멍에 있다. 이것도 니체가 한 말이지. 김민웅 씨의 생각은 혓바닥에 있는 거지 뇌수에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포유류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은 누구 보고 보라고 저지른 사건이냐? 한국에 기업하는 사람들, 한국의 기득권, 한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때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그랬죠. 리짜이명은 골수 친중이다. 저들은 중국 스타일의 전체주의 경찰국가, 토탈리테리안 폴리스 스테이트를 만드는 중이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쓴 말 아닙니다. 그 사람 말에서 등장한 구절을 제가 한 따옴표 안에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결국 이번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은 생쇼였다. 진심은 바로 이거다. 조지아 불법 이민 단속,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이다. 이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뭐 트럼프 만나서 잘했다고 하는 소리? 너 이거 하나도 믿지 마. 결국 그 소리예요. 그럼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상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구금과 인격 파괴적 조치들을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이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는 순간 내정 간섭같이 미치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 병원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면회 더 웃기죠. 아시다시피 장소 변경 면회를 안 하잖아. 그게 일반 면회 하지 말란 소리예요. 일반 면회 하려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줄줄이 서가지고 그 면회동에 가서 줄줄이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하란 소리예요. 저는 구치소에 마지막 있었던 게 2017년 3월부터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의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일반 면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호출이 오면 줄을 서서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이 거기서 줄 서서 같이 일반 그 태반은 보면은 보라색이 항정신이거든요. 그 마약, 태반은 마약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사형수들이죠. 사형수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도소는 형 집행기관이거든. 사형수의 형 집행기관은 구치소에 있는 교수형 집행시설이지 교도소가 아니에요. 사형수는 교도할 가치가 없어. 교도소라는 거 교도하기 위한 거냐. 커렉션 센터 아니에요. 지금 사람 목숨을 중단시키는 건데 죽이는 건데 무슨 커렉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형수는 원래 구치소에 수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경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 같은 데서 따로 면회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뭐 꼭 대통령 아니더라도 특별면회 같이 하는 거죠. 그걸 장소 변경이라 그러죠. 그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당신 일반 변호사 아니라 보통 사람 만나려면 사형수나 마약 사범이랑 같이 줄 서서 있다가 면회해. 그 소리에 지금 얘들 하는 짓이 특검으로 잭 스미스라고 불렀죠? 이 특검의 조머시기를. 그 잭 스미스 한국으로 수입해 간 거냐 그랬잖아. 이재명 바로 옆에 두고 트럼프가 김건희 여사 지금 건강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안 좋은데 원래 건강이 좋든 안 좋든 부부를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부부를 한 번에 집어넣질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헷갈리는 경미한 사안들인데 뇌물이라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뭐 10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받았어요? 가방, 구두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많이 받았어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선거에 개입했다는데 전화 한 통 걸어서 그 사람 좋은 것 같던데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윤 대통령 말대로 인격을 파괴해가지고 자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요. 죽음으로 내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악랄한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한미동맹을 진화시킨 장본인인데 윤석열을 저렇게 수감해서 박해한다라는 건 한미동맹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짓밟는다는 걸로 미국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꼭지 못 따고 서방 선진국 최고 관세를 25%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게 뭐 때문인데? 윤석열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이 얘기 안 하지.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악용하니까 반미로.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지. 혹은 한국의 기업, 한국의 지식인, 한국의 기득권인들이 쟤를 알아서 해석하게 해서 쟤가 처신하도록 만들어. 안 그러면 그냥 나 너희가 와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지금 이 얘기라니까 심각한 얘기야 이거. 예, 여기서 잠시 세외탈출 자구등의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상징하는 건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 한미일 삼국체제 이런 걸 상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나토,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미국과 공조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체제 물꼬를 튼 장본인이죠. 기시가 물꼬 튼 거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물꼬 텄어요. 이건 다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때 한미 MD를 연동하기로 했어요. 즉 미 우주군의 자산, 이게 지금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죠. HBTSS라고 저궤도에 뜨는 벌떼 위성군으로서 탄도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고, 아직 미국이 밝히지 않았지만 그 정도 추적 가능하다는 얘기는 배와 자동차 이런 육상 이동 물체도 추적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미 우주군의 자산과 한국의 KAMD,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것.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미 우주군이 해외 파병 주둔하고 있는 나라예요. 두 번째가 일본이 됐을 거예요. 한국보다 한 1년 늦게. 그런 상황인데 리짜이밍 정권이 오산기지, 한미 합동으로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미국의 이런 방구도 없이, 물론 한국 측 시설이긴 하지만 그쪽을 압색했단 말이에요. 오산기지가 바로 한미 MD 연동의 메카예요. 여기에서 근무해. 여기를 건드린 거라고. 그 다음에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핵비핵 공동작전 체제를 구축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등에 대한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했죠. 이 양반이 이런 일을 기막히게 잘했다고. 제가 그래서 이 양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막히게 잘했어요, 이거를. 며칠 전에 누구랑 밥 먹다가 이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호랑이 코털을 뽑고 맨 땅에다 헤딩을 한 겁니다. 아니, 한국의 기득권, 한국의 신흥 기득권인 종중이나 더불 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전통적 기득권, 조중동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중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미경정 박쥐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미국 쪽으로 확 기울면서 반중 신냉전에 라인을 같이 서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 사람들, 그 종래 한국의 기존의 기득권, 특히 우리가 속칭 우파 혹은 보수 기득권이라고 불러왔던 조중동 등, 그러니까 전통적 제도권, 전통적 기득권들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뭔데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번영해왔던 안미경중
그 레시피를 네 맘대로 구겨서 버리냐? 너 좀 정치적으로 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관점에선. 난 윤 대통령이 그들과 싸운 거다라고 본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 그래서 그런 노선을 걸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거 어떻게 보겠냐고. 야, 나랑 친하고 내 편 들고 나랑 같이 투쟁하면 너희는 감옥에 넣어서 인생 파괴하는 거야? 그건 너희는 나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 정권 잡은 놈만 그런 게 아니잖아. 보니까 조중동도 그렇고 뭐 기업가들도 은근히 다 그래. 특히 SK 더 그래. 야, 너희들은 미국 와서 비즈니스 하지 마. 만약에 너희가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리짜이밍 계속 섬기는 그 방식들 다 없애 빨리. 너희 뭐 가진 돈도 많고 힘도 세잖아. 너희가 칼 뽑으면 문제 싹 해결되겠구만. 너희 뭐 하고 있냐? 이 소리니까 지금 이게. 이 와중에서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헛소리 보세요. 미국이 탄물 빨면서 우리 뺨을 때렸다. 참나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골 때리는 거. 예, 투자 압박해놓고 트럼프 그들은 불법 체류자 할 일 한 것.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 미에 수십조 공장 지어주고 불법 체류자로 뺨 맞았다. 예, 이건 또 채널A인가? 작업 중 들이닥친 미 요원들 쇠사슬로 한국에 손발 묶고 끌고 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것이 결국은 리짜이밍 정권의 대한민국 납치 행태에 대한 분노고 그런 리짜이밍 정권을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대한민국의 기업들에 대한 각성의 촉구다. 이런 해석은 하나도 없잖아. 그냥 미국이 단물 빨면서 우리 뺨 때리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고요. 큰일 날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쓰레기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중동 등 전통적 기득권, 전통적 제도권은 여전히 트럼프 악마 게임을 펼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제목 뽑아놓은 거 보면 그 여전하구나 그 생각 들죠. 난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조선일보의 오나 일가나 그 간부,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어르신, 또 동아일보의 여러 어르신들께 묻고 싶어. 우리 또 동아일보에 아주 그 훌륭한 그 여성분 계시죠? 그 글 잘 쓰는 분, 아주 글 독살스럽게 잘 쓰시는 분. 난 그보다 더 독살스럽고 천박한 글은 본 적이 없어. 나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이 지금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단물 빨면서 뺨 때린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중국 간첩이 하는 소리랑 다를 게 뭐냐 당신 소리가.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리짜이밍은 보면 종중반미죠. 그다음에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건설 중이죠. 동아시아에 베네수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행보에서도 들어가죠. 노란봉투법 이런 거 다 떠나서 전승절에 우원식이 가고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자기는 미국 친미인 척하고 본심은 우원식이가 전승절 날 가서 연출하고 윤석열 부부를 야만적으로 박해하고 국힘 탄압하고 기독교 보수불락 박해하고 이게 다 그런 일련의 행태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기업과 기득권 집단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 계속 리짜이밍 섬기고 살 거라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 지금 그 그룹사의 그 브레인 집단 뭐 기조실이라고 부르는지 뭐 미래 전략 센터라고 부르는지 거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으로 그 장충식이라고 그 삼성의 미래 전략 뭐 센터장인가 부사장급이죠. 그 사람이 좀 전략을 잘못 써서 돈을 헛질렀어요. 개발질했지만 어쨌거나 돈을 그래도 많이 질른 큰형은 삼성이었고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보복을 당한 거죠. 또 보복하면서 이제 문재인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 부잣집 도련님 이재용을 감옥에 살리면 100개 들고 나와서 무릎 꿇을 테니까 그때 지분 공중분해 시켜가지고 중국의 삼성전자를 들여다 바치겠다 뭐 이런 그 큰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지금은 회장이 되셨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저 그때 우리 깜빵 동기 아니에요. 저도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내가 일찍 나왔지만 아무튼 그 같이 그 독방들은 따로 피자판이라고 불리는 데서 모여서 운동을 해요. 피자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둥근 원형인데 가운데 감시탑이 서 있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운동하는 독립적인 운동장들이 피자 조각처럼 그러니까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뺑 둘러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판이라고 부르는데 피자판에 이렇게 불려 들어가다 보면 이 회장이랑 이 부회장이랑 마주칠 때가 있어요. 마주치면서 제가 다 그랬지. 그리고 또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자녀, 그 삼성 장학금만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 뭐 그런 말도 해주고 그랬어요. 크게 외쳤어. 뭐
그러면 이제 그 교도관이 좀 째려봐. 째려보거나 말거나 그거 내가 그 말 한마디 더 해쳤다고 뭐 나를 징벌방으로 보낼 거야. 뭐 1개월을 다 감옥에 살 거예요. 아, 보내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와서 들은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이 의연했다 그러더라고. 그때도 의연하더라고. 예. 의연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자기는 삼성의 그 지배구조를 이미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삼성이 버틴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버틴 거죠.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유지를 한 거죠.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그 의연함을 이제 그 돈을 가지신 분들 또 그 기업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잘 쓰세요. 그 전에 삼성의 장충식 부회장처럼 엉터리로 쓰지 말고. 그래서 돈을 좀 제대로 쓰셔야 돼. 그러니까 질러야 돼. 지금 트럼프는 이 메시지 보내는 거라니까. 너희 리짜이밍 계속 섬기고 살 거라면 미국 와서 비즈니스 하지 마. 그 냉정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